안녕하세요. 사실은 엊그제 영상을 올리려고 어, 녹화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에러가 나서 어, 그날 영상은 올리지를 못했고 어제는 하루 어, 정말 오랜만에 줌도 하루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 매일 할 이야기가 있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오프라인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요즘 그 커뮤니티 풀에 어, SO들이 그 노드 운영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어, 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게 전산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산 이전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어, 무한 반복을 하듯이 가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어, 이 전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어떠한 조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쪽이죠. 그런 쪽에서 나왔는 기사 내용부터 해서 어, 뭐 공지사항, 그다음에 커뮤니티 풀에서 나오는 뭐 그 내부적으로 언급들, 의견들을 주고받고 정보라고 교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가 그 내용을 참조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뭐 자료 없이 사실은 제가 매일같이 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벗어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가능하면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일일이 실제로는 정보라는 게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는 제가 뭐,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은, 한 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중 설명,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사실, 개인별로,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어, 지금 상황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개인이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 한 10월 2일부터인가 그랬으니까 거의 만 1년이 다 돼 가네요. 그건 저도, 뭐, 이게 뭐가, 그, 각본을 짜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간에 1월 2일인가 1월 3일부터 줌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9월 17일인가, 그러니까 거의 뭐 만 1년이 다 돼 가네요. 근데 정말 줌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 영상을 안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니까 365일에 불과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300개 정도는 올렸을 것 같고 거기에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놓은 게 한 절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어, 보이네요. 이 예전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던 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뭐 KOK를 치본다거나 뭐 K 스테디움을 치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개개인이 스테이킹한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좀 좋은 소식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계셨을 건데 매일같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 제가 엊그젠가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8성이라는 사람도 재단에 소속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 유저와 일반 개개인의 유저와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 나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유튜브가 올라오고 오프라인 설명회가 매일같이 전국에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있었지요. 오프라인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이 또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올리는 유튜브는 거의 없죠. 뭐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노드들은 어 그래도 좀 많이 내보낸 쪽이 있어요. 그 내보내는 쪽의 끝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플럭스라는 부분 뭐 그런 것도 한번 그 공부를 했다기보다 내용 자체를 들으면서 어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 설명 또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그쪽 심지어 운영사라고 하는 지금은 운영사도 어 메간이라는 데에서는 거기에 운영진 그 맨날 그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여자가 설명을 하기를 K 스테디움의 운영사는 크립티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크립티드가 메인넷이 출적이 론칭되고 나서 처음부터 바뀐 적도 없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그 설립 일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이게 어,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 불가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 음, 정말 많은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들이 초창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보면은 정말 그 정확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업체가 어,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업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업체 자체가 지금 그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분리가 되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버지않아서 그 회사는 제가 연초에 한 3월, 4월 달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원래 내로 그 회사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 회사 쪽으로 어, 뭐 인적, 물적 자원, 지적 재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래피드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그 공지사항에 나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어, 그 운영사라고 하는 부분이 K 스테디움 PT라고 했는데 크립티드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그 대표 이사였던 사람이 이제 K 스테디움 그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의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간에 이게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결국에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그리고 공론화하고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다 될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내용의 공지라든가 뭐 미드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정말 많이 조용해요. 그 다음에 노드들 중에서 제일 큰 노드, 그 다음에 이게 그 자기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편이 좀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편이 갈려진 그 쪽에 막강 파워를 가진 쪽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영상을 통해서는 글을 이게 그 영상 녹화분이 올라오거나 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저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잘 올리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지만은 아직도 커뮤니티 풀로 자선 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가 또 판단을 해서 어, 뭐 쏟든 아니면은 좋아서 가든 뭐 어쨌든 자기 결정으로 해야 또 넘어갔으니까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은 정말 좀 그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거고 후에도 아마 제대로 되는 정보를 갖게 된다면은 후회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내용도 좀 강력하게 지금 이미 진행들이 많이 되어 있고 어, 해외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나라가 조금씩 어, 그, 한 나라에서 두 나라, 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점차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울산경찰청, 뭐 고소건 이야기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하고는 완전히 개념을, 그러니까 죄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 제가 그 요번에 고소를 했는 건 내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저희가 울산경찰청으로 우리가 고발한 내용이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합쳐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써놨는 내용을 보면은 왜 이미 진행하고 고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합치지 않냐.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뭐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따로 왜 법적인 모금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따르게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KBS 뉴스에서도 다루었지만은 뭐 사기, 유사수신, 뭐 이런 내용은 입증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범죄목하고 다르게, 우리는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법적인 증거 자료라는 거를 울산경찰청으로 넘겨서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왜 따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쪽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전 세계 8성이라고 하는 하나뿐인 8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한편으로는 많이 떨고 힘들어하고 한쪽에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거를 우리는 이미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그 두 번째 후자에 해당이 되는 쪽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겠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해놨길래 해외까지 이렇게 고발 조치가 되고 그리고 그쪽 검사실 쪽에서 증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거는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게 놀랍다. 라는 내용,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또 범죄목이 몇 가지가 돼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 많이 힘드실 거로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다가오는 명절, 한가위가 불과 뭐, 한 열흘 가까이 남았나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우리만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한 사람들이 친인척, 뭐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얼굴 보기가, 아, 그렇게, 그, 편안한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친척, 일가들 때문에, 친한 친구,
지인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도 없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등급 수익, 후원 수익,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이 뭘 했길래 그만큼 배 터지게 처먹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당장 다가오는 명절 때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가집을 사실은 안 갈 예정이에요. 한 사람한테 그걸 하긴 했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 풀은 그냥 보이시고, K스테디움 이야기하는데 메인넷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어떤 내용을 하나 봤는데, 뭐나 하면은, 아, 그 웹X 2023 일본에서 일종의 아, 그 아, 웹X라고 해서 그거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게 결국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KOK에 나와 있는 그 이게 매거진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셔도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슬기로운 화폐 생활 해가지고 웹엑스 2023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일본에서 열린 그런 컨퍼런스인데, 거기 뭐 기시다 총리부터 해가지고 뭐 어, 연설도 하고 앞으로의 뭐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도 하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졌는 어, 우리가 아는 그 업체, 거기는 이런 업체의 이 컨퍼런스에 실제로 그 저기 기조 연설을 한 한국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위믹스예요. 위믹스에서 어, 그 기조 연설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급으로 장형국 대표가 아, 그 기조 연설자로 나서가지고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게임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 우리가 이런 데조차도 속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따지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특히나 그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기따갑게 듣고 있는 내용과는 좀 거리감이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이런 내용을 좀 접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고 한데 왜 이런 그 컨퍼런스에서 그 프리미엄급의 참가자로서 뭐 참여해서 기저 연설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왜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력이 그동안에 해온 이력이 길다라고 하는데 쭉 해봐야 2018년부터 해도 우리가 우리 KOK와 조인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불과 3년 남짓 됐는 거죠. 설립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3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 하는데 거기에서 뭐 MDL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 15,000 TPS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 뭐 중국에서는 3만, 어디에서는 5만, 어디에서는 10만을 구현을 했다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만 하다가 요즘은 그거 자체가 또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기가 차죠. 모든 것이 시작은 막 정말 그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또 많고 그런데 계속해서 로드맵은 정말 많이 나왔지만은 뭐가 정말 실행이 됐고 그 결과물이 아니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되는 그 게임을 어디에 론칭을 했다. 론칭하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결과가 정말 인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에셋이 가치가 생겨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내려갈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나서는 그냥 여기서는 아무리 떨어져도 스테빌라이즈 되는 것처럼 그냥 안정되는 그래프처럼 커브 자체가 변함이 거의 안 보여요. 0.1달러, 0.001달러, 0.1, 0.01, 0.001, 0.0001 우리가 차트 봤을 때, 일봉을 봤을 때 차이가 나 보일까요?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장관 시간이 뭔가가 본래는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보시면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뭔가 시제품을 그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엄청난 그런 상품이고 기술력 있는 그런 차별화된 제품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그냥 막 스파크 튀듯이 튀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뭘 했다라고 해도 어, 그냥 그 저기 잠잠하고 또 다른 걸 했다고 해도 잠잠하고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지요. 여기는 어, 우리가 홀드이자 유저이자 뭐 그다음에 리프를 하는 그 프론티어이자
뭐 게임을 하는 유저 다 해당이 되는 게 우리, 그러니까 결국엔 생태계인데, 뭔 기술력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냐. 그게, 아, 밖으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듯이, 어, 인터넷상에 뭐 홍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그냥 잘 모르니까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뭐 그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커뮤니티 풀에 옮기고 보니까 한 150일 또는 200일 되면은 자기가 넣는 코인의 원 코인의 개수를 그만큼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게 잠재적 소각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1년이 넘었나요? 1년 안 지났겠네. 만 1년이 지났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원 코인 개수를 다 회수를 하고 자산 이전 그 할 때 보면은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개를 넣었다. 1,000만 개를 넣었으면은 7천만 불이 돼야 돼요. 7천만 불을 넣어가지고 지금 얼만큼 수익이 생겼는지. 그러면은 7천만 불이면은 한 850억 정도 되지요. 850억 벌어야지요. 근데 제가 알 때는 1,000만 개가 아니고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큼 벌어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그 실제로 그 한날 보여드렸던 그 펀딩 금액을 보면은 3억 불이라고 했고 그거를 하나로 계산해서 한 4천억이 펀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300 밀리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펀딩 금액이 300 밀리언이니까 결국에는 3억이 되는 거지요. 3억? 그것도 단위가 달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펀딩에 참여한 풀에 모여 있는 금액이 4천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아, 또 계산을 잠시 해야 되는데, 180만 불이에요. 180만 불 곱하기 1330원 하면은 23억, 9천24억 정도. 실제로 펀딩에 모여 있는 거는 24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물량이 거래소에 뿌려졌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영이 한 개가 또 날라가든 그러면 2억 4천, 영이 한 개 더 날라간다. 그러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속지 말자고요. 현혹되지 말자고요. 4천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VC에서 투자가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펀딩돼 있던 금액이 그러면은 엔스텝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제너 드래곤이 개발이 됐으면은 거기에 1호 디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1호 디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됐는지 개발 비용이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사도 부산시 같은 경우도 15개업체 BIBC 건립을 위한 MOU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협정을 했을 뿐이지. 근데 어떤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기업이 거기에 블로그 비슷한 거를 올려놨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게 추진이 돼서 거의 어, 뭐라고 했더라? 이 BIBC가 머지않아서 곧 끝날 거다. 그게 완공이 2025년도래요. 49층.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5천억을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그 블록체인 담당관한테 들었을 때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는 1조 8천억까지 해서 쌍둥이 빌딩까지 올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3년간 100억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본 데 있어 5천억만 해도 어디에서 끌고 올 때도 그 회사가 2021년도에 한 160억 매출에 그게 순이익이 160억이라 그래 또 시원찮을 판에 근데 그거 자체도 KOK와 관련을 조인을 함으로써 3분기까지는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있다가 4, 4분기에 156억인가 159억인가 뭐 그냥 그 정도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그 BIBC 민자 유치를 주도해서 한다. 그런 그 담당관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어, 그 기사를 부산시에서 내지 않았다고 했죠. 여전히 지금 기사 내용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 이 BIBC, 그, 부산 국제 블록체인 센터, 건립을 위한 협정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안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사를 누가 냈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기사 내용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를 왜 언급을 하냐면 K 스테디움의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K 스테디움도 KOK 재단 하에 관리 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설립 일자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는가를 아는데
그 해왔던 그런 이력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써먹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지요. 법인이. 나머지들은 그냥 싱가폴 달러로 한 주, 뭐 홍콩 달러로 한 주, 뭐 이 저기 쉐이셸 군도 쉐이셸 공화국의 KOK 재단이 설립될 때도 US 달러로 한 주. 이게 이니셜 그 에셋이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KOK 재단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있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실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들은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어, 계약을 했다. KOK 플레이 앱 운영에 대한 계약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생긴 지가 얼마 됐고 한 주짜리고 거기는 기술력이라든가 맨파워라든가 뭐 거기서는 사실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없는데 어떤 미친 법인이 그런 업체와 그런 법인과 계약을 하냐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어, 돼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음, 저는 음,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심정이 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가까운 장래에 있을 뭐 명절 그런데 거기에 어, 얼굴 들고 보기 힘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은 그냥 뭐 어디를 투자를 해도 100만 원 정도는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만날 수는 있는데 수천만 원이 되고 수억이 되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김무시무시기가 송무시기무시기가 좀 기다리면은 좋은 날 온대. 그때 그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맥힐까요? 이해를 하고 기다려줄까요?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운영하는 이 방에서는 단톡방에서는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방에서조차도 지금은 어,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정신들을 좀 차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는 그래도 당장은 친척 집에 못 가지만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은 반대쪽은 잠을 자기가 정말 정말 힘들 거다. 지금까지 어,
뭐 말로 어, 좀 합리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직접 컨택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다. 첫째, 우리의 고통을 안다라고 했는데 몰라요. 둘째,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둘째, 어, 소통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만큼 불통도 없어요. 그가 도대체 뭔데? 대통령을 만나기 보, 보다도 더 힘들고 뭐 빌 거 아니에요. 정말 빌 거 아니잖아요. 왜? 소통을 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웹 1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웹 2는 상호 정보나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웹 2에도 해당이 안 돼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짓은 웹 1이에요.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올려준 내용만 니들 그냥 알고 있으라 이거잖아요. 웹 3에는 그거 플러스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니들 게 아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또 다른 사람 것도 각자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웹2에서 중앙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웹1이나 웹2는 중앙화 기업이 모든 걸 다 헤쳐먹는 거예요. 웹3에서는 내가 주는 내가 제공했는 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 정보는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하는 짓은 중앙화 중에서도 이거는 딕테일러라고 아시잖아요. 독재와 가까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투명성. 뭐가 투명해요? 신뢰, 신뢰성. 뭐, 신뢰할 게 뭐 있어요? 뭐,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공지사항 나왔는 거 내용, 그 다음에 저거 신문에 나왔는 뭐, BIBC, BNK, 뭐, 등등, 그 다음에 쪽배공사, 한국도로공사, 우리가 그냥, 이제는 정말 우리는 이제 바보가 아니고, 어, 싸워야지.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뭐가 어떤 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실적 정말 한번 낱낱이 따지고 보면은, 걔들 실적을 내는 게 매출 실적,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 진행했는 거 찾아보면은, 정말 그거는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나 거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불쌍하다가 아니고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줄 아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기술기술 그런데 시행점검, 뭐 장애 오류, 과다한 접속, 뭐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뭐 또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하지 않는다. 6월 30일 날 나왔던 그 공지가 9월 17일인데 8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게 여전히 똑같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재단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재단 이사장은 뭐 할까요? 미국의 토마스 프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보다는 그 미디움이라는 뒤에 뭐 파운데이션이 있든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 미디움이든 거기가 여기에 그 인발부 되기 전에 있었던 분들 이런 그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스스로가 해결을 한다는 마음,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말 똑바로 한번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어 실태를 파악을 했을 때 당신들이 어, 여전히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 믿고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전달해 주는 사람이 플럭스 소개한 사람이 사람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 그 말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거, 뭐 게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와닿느냐고. 음, 그게 정말 그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를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사람이 19개 노드가 있는데, 뭐 몇 개는 뭐 벌써 뭐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가. 그럼 뭘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스스로들이, 개개인들이 열심히 기여를 하고 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게임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가능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에 뭐 남은 어, 시간 잘 보내시고, 어, 모두가 좀 즐거운 명절을 좀 맞이하면 좋겠는데, 사정상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기대해 보기가 좀 힘들겠죠. 좀 우리끼리라도 좀, 뭐,
서로 의지하면서 어, 즐거운 그 명절이지만은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뭐 넘어가야 줘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